이 경우 당장 가장이라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가족 모두의 생계가 어렵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이 벌금 액수를 최대한 선처해달라라는 취지의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써주는 처벌 불원서는 성범죄 등에 있어서 정말 큰 양형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서 제출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엔터 전문 변호사 송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하시죠? 양형 하는데 대체 양형 자료가 무엇인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처음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를 한 것도 처음 당해봤는데 처벌될까봐, 그리고 얼마나 세게 처벌될까봐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춰주는 자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형을 위한 자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그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양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이렇습니다.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첫 번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두 번째, 피해자와 관계. 세 번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네 번째, 범행 후의 정황.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은 책자로도 출간이 되는데요. 양형위원회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당사자에 대한 거주지, 가족관계, 직장 혹은 학교 자료 등이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에 거소가 확실한지 여부도 있기 때문에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거주지를 나타내는 주민등록 등본,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는 의미로 가족관계 증명서, 만약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어릴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상에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지가 재범의 우려 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혹은 학교 자료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미도 있고, 직장이 가령 공무원이라서 일정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거나 지금 수험생이라서 몇 월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양형 및 선고 일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있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직이거나 어떤 과정을 지금 밟아가는 중이라는 점은 사회적으로 잘 융화되어 살아가다가 지금 실수로 이렇게 처벌을 한번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도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한 범죄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직종에 대한 취업을 준비 중이다 라는 것 등은 재판부에 읍소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 군인이나 등등의 직종이라서 인사규정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징계 관련된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일정 수준 이상 받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등등의 사유는 읍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 상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생활기록부나 졸업증명서 등등의 자료, 수상을 나타내는 내역이 있다든지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 범죄가 일회성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지 등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나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는 자료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3범죄인 경우나 벌금이 예상되는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부양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 나에게 장애가 있는지 등의 병원비 내역 혹은 장애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그러한 부분, 재산에 대해 알 수 있는 세금 납부 내역이나 채무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 가장이라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가족 모두의 생계가 어렵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이 벌금 액수를 최대한 선처해달라라는 취지의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 곤란하고 생계 어려움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장애가 있거나 아픈 경우에 부양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본인 역시 아픈 경우 그에 대한 병원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여기저기 다 아픈 거, 감기, 비염 이런 거를 내라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증빙과 지금 치료를 당장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예상된다거나 정신병적으로 소견이 있는 경우 정신감정을 신청해 볼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벼운 증세나 법원에서 봤을 때 이건 대체 뭐야? 왜 낸 거야? 싶은 자료는 담당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당연히 제출을 말리겠지만, 혼자 내버린 경우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력의 제출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원이 봤을 때도 공감할 수 있는 자료여야 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성범죄 피해자 단체에 기부하고 감형되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다고 갑자기 기부를 하거나 알 수 없는 봉사활동 내역을 갑자기 내는 것은 만들어낸 양형 증거라는 점을 법원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부터 지금 갑자기가 아니라 꾸준히 해온 점이 있다면 나의 그간의 삶과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서, 그러하다면 자원봉사활동 내역이나 기부 내역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 세 번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가 써주는 처벌 불원서는 성범죄 등에 있어서 정말 큰 양형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서 제출해야겠죠. 그런데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판부에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서면이나 반성문은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양형에 도움이 되면 물론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문은 기계적으로 쓰거나 대피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 차례 진정성 있게 써서 감형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선임이 되면 필요한 경우 반성문을 당사자가 잘 쓸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곤 합니다. 네 번째,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향후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예를 들면 구속 상태라면 현재 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나가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직종에서 일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겠다거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 아내와 1살짜리 자녀를 위해서 땡땡 회사에 근무하면서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등지의 구체적인 계획서가 좋습니다. 만약 마약의 경우 지금 단약을 하려고 어떤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거나 병원에서 구체적인 어떤 치료를 하고 있다거나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기도 하죠. 가족이 범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어떻게 단돌이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교육하겠다는 취지여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꼭 함께 검토하시고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자료는 위조된 자료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일 수 있고요. 그 외에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를 굳이 내면서 나는 이렇게 결백하다라고 소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또한 괘씸하게 보일 수 있는 자료도 안 내시는 게 좋죠. 무죄를 다투는 것도 아닌데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인 피해자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게 힘들다면서 정신과 진료 내역이나 심리상담서를 함께 제출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재판부가 좋게 보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간혹 내 변호사부터 잘 속여야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속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변호사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셔서 더 나쁜 결과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선임이 된다면 우린 한편이에요. 수임이 끝나기 전까지 전적으로 믿고 드리는 의견이 의뢰인을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요. 한 팀인 변호인과 잘 준비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양형자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